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있잖아요. 특히 6억 원 상한선, 이게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장이나 또 여러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 속에서 한번 핵심을 찾아보시죠. 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카드를 꺼냈을까? 또 이게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특히 공급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이번 저희 탐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정부가 왜 이런 강력한 정책을 내놨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걸 좀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개인빚, 특히 집 살 때 받는 대출, 그 주담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의식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 여론 부담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격 안정, 이걸 넘어서서 빚을 통해 자산을 막 늘리는 것 자체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 이것도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6억 대출 한도, 이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분석을 보면 특히 연소득 1억 원 이상 가구들, 그러니까 소위 중산층 이상이 집 살 기회, 그 사다리를 막는다는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분석이 있죠. 반면에 소득 1억 이하 가구에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대출 문턱만 이렇게 높인다고 집값이 안정될까? 이게 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잖아요? 과거 사례를 봐도 좀. 그렇죠.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고소득층은 현금 동원력이 있고, 또 자산가들은 기존 주택 팔아서 그 차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대출길이 막히면서 그냥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 생각엔 공급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특히 서울은 2026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확 줄어든다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 한 4만 가구 정도 공급되고 나면 그 뒤 4년 동안 입주 물량을 다 합쳐도 2만 가구가 안 된다,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이야, 심각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6억 대출 규제가 오히려 공급을 막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이 임시로 거처 구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주비 대출도요. 그것도 이 규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것도 주담대의 일종으로 보니까요.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이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 사업 자체가 그냥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신규 주택 공급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 단계를 마치고 관리 처분인가, 구체적인 분양 계획 승인 단계를 앞둔 사업지만 해도 서울에 53곳, 거의 4만 8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4만 8천 가구요? 네. 이 물량이 묶여버리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켜서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대출 규제 말고도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갭 투자 금지나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제한, 이런 임대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건 또 임차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DSR,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에 포함시키고 보증 한도도 줄이는 추세거든요. 아, 전세자금 대출까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결국에는 전세나 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현 상황을 불난집에 휘발유 붓는 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6억 대출이 가능한 이 시점이 어쩌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요? 와. 네,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거나 주택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겠죠? 네, 그렇겠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게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주비 대출 문제 같은 걸로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상반된 분석이 지금 막 충돌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이주비 대출 문제로 신규 공급이 막히면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자충수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진짜 마지막 기회로 보기도 하고요. 네, 2026년부터 예고된 심각한 공급 부족과 현재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과연 시장의 극단적인 경색 없이 서울의 주거 문제를 풀어갈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지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